애플이 저가형 시장은 완전히 포기한 걸까요?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인 482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599달러짜리 아이폰 16e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애플 자체 칩셋이라면 언제나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C1 칩셋 홍보에 소극적인데요. 애플이 C1 칩셋을 홍보하지 못했던 이유와 난데없이 불똥이 튄 삼성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아이폰 16e가 맥세이프까지 빼면서 논란은 끝난 줄 알았는데 유일한 싱글 카메라의 센서가 2.5분의 1인치로 확인이 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거기다 칩셋까지 두 번 잘라낸 컷컷 칩이라 팀쿡의 미소가 여기서도 보이는 것만 같은데요. 겨우 25만원만 더 내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마이너하기만 했던 기본 모델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라면 애플 자체 C1 칩셋의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설계 역량인지 TSMC의 공정 덕분인지 C1 모뎀은 많은 비교 리뷰에서 속도가 크게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저전력이 특화된 성능으로 기대감을 더했는데요. 최대 30%까지 효율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2019년에 인텔 모뎀 사업을 인수한 결실을 드디어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C1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저전력을 구현하는 것만은 아닌데요.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결국 모든 애플 기기에 탑재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심지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까지 자체 설계하고 메인 칩셋으로 통합해서 궁극의 올인원 칩셋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맥북까지 셀룰러 옵션을 더하고 이것을 추가 옵션으로 판매하는 마진이 쏠쏠한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칩셋의 크기가 여전히 퀄컴보다 크다는 점에서 아직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 허들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애플이 무려 5년이 넘도록 칼을 갈아서 C1 모뎀을 출시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퀄컴과의 힘겨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플은 아이폰 4부터 퀄컴 모뎀을 탑재한 오랜 파트너인데요. 아이폰 7부터 10s까지는 인텔과 혼용하기도 했고 아이폰 11에서는 인텔 모뎀만 탑재하기도 했지만 당시 데이터 속도가 40%나 줄어드는 이슈로 발빠르게 퀄컴으로 복귀했습니다. 애플이 구입하는 퀄컴 모뎀의 가격은 15에서 20달러 수준으로 그리 비싸 보이진 않지만 매년 가격이 인상되는 데다 퀄컴의 높은 성능으로 슈퍼 을의 입맛을 맞춰줘야만 했는데요. 퀄컴은 24년 기준 5G 모뎀 시장이 58%를 점유하며 삼성과 미디어텍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결과 퀄컴의 전체 사업에서 모뎀의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영업이익률도 32%에 달할 정도로 효자 사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애플의 역할도 상당합니다. 무려 30%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3년에는 애플과의 모뎀 독점 공급까지 재계약에 성공하며 주가가 4%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자체 모뎀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퀄컴은 당장 30%의 수익 감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면 퀄컴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퀄컴은 2006년부터 무려 13,000건이 넘는 통신 특허를 획득해왔기 때문이죠. 애플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특허를 피하려 애를 썼지만 퀄컴이 소송을 걸 가능성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퀄컴은 엄청난 수익을 잃을 상황에 어떻게든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것이죠. 퀄컴의 모뎀 사업은 칩셋 판매가 65%, 특허 라이센스가 35%라는 점에서 칩셋 판매는 놓치더라도 특허 라이센스는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애플은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해 애플 생태계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 모뎀 개발까지 뛰어든 것인데요. 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불똥이 튄 기업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인데요. 퀄컴보다는 낫지만 삼성의 모뎀 사업도 전 세계 시장에서 23%를 차지하며 나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마저 모뎀 사업에 뛰어들며 경쟁이 더욱 심화된 것이죠. 결국 퀄컴은 독자 노선을 타기로 한 애플을 대신해 다른 모뎀 회사들의 점유율을 빼앗는데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더욱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다 이번 C1 모뎀마저 TSMC가 생산하면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애플 모뎀 생산을 그저 바라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폰 16e 디스플레이의 메인 패널 벤더가 BOE로 알려지며 디스플레이 사업 또한 경쟁이 심해질 전망인데요. BOE가 3분의 1을, LG 디스플레이가 3분의 1을 차지하며 삼성이 제외된 데 더해 아이폰 16 라인업 전체에서 삼성의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죠. 아이폰 16e가 소비자들에게는 아쉬운 스펙의 저렴한 모델일지 몰라도 기업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겨우 15달러 정도의
기기의 모뎀 하나가 불러온 파급력은 생각보다 더 컸는데요. 아이폰 16E를 통해 쌓이게 될 C1 모뎀에 대한 데이터는 결국 차기 애플 모뎀 개발로 이어지며 점점 더 많은 애플 기기에 탑재될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태풍의 눈이 되어서 스마트폰 속의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을 긴장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애플이 자체의 기술로 자신들을 대체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과연 애플 모뎀에 대한 퀄컴과 삼성의 대안은 무엇일지,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IT 시장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맥가이버였습니다.